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12월 4일 월요일입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크리스마스 선물 쇼핑 잘 마쳤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구입 못하고 고민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독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봅니다. 빅토리아주 경찰에 대한 급여 인상 및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한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빅토리아 경찰협회 소속 일부 경찰이 오늘부터 단체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법으로 파업은 못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파업은 안 하고 정부 예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단속 카메라 위치를 더 적나라하게 공개해 줌으로써 주정부가 돈 끌어들이는 일을 방해하기로 한 것입니다. 공개를 어디 웹사이트에 하는 것은 아니고 단속 카메라 근처에다가 경찰차 대두고 그 파란불, 빨간불 그 반짝반짝 거려가지고 미리 경고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경찰차에는 구호가 적혀 있을 텐데 We cannot turn out if we burn out. 그러니까 우리가 번아웃 되면 지쳐나가 떨어지면 일하러 나오지도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빅토리아 경찰협회 서기인 웨인 같은 지난 6개월 동안 협상에서 적절한 답을 내주지 못하고 있는 빅토리아 경찰이 협회, 그러니까 일반 기업으로 보면 노조와 같은 경찰협회를 상대할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그럴 만한 힘이 있는 정부 담당 부서 장관들과 정책 입안자들이 경찰협회와 직접 협상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경찰협회가 요구하는 것은 4% 임금 인상하고 9시간으로의 근무시간 축소안 이런 거라고 합니다. 빅토리아주 재무부 장관 팀 팔라스는 현재 주정부 살림살이 가지고는 이 돈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애당초 협상이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내비친 적이 있습니다. 협회 소속 경찰은 아까 이야기한 단속 카메라 미리 알려주기 행동 외에도 급여를 따로 챙겨주지도 않으면서 해야 하는 시간 외 근무도 거부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타 알람 빅토리아주 총리는 협회 당사자인 빅토리아주 경찰과 경찰협회가 알아서 잘 논의할 것이고 정부 차원에서의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입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현재 빅토리아주 경찰 소속 17,500명 경찰과 보호 경찰들 프로텍티브 서비스 오피스라고 하죠. 근로 협정 효력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경찰이 모자라 가지고 시골 지역에 있는 경찰서 문도 닫아야 한다고 하고 치안 문제가 사회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것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더 많은 경찰 확보를 하기는커녕 근무 외 시간에 오버타임 하는 것조차 돈을 못 주고 있다니까 진짜 빅토리아 주정부가 현재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런 말입니다. 역시 빅토리아주 얘기입니다. 빅토리아주 감사실에서 정부가 진행 중인 대형 공사 프로젝트에 대한 신호등 시스템, 그러니까 이거 위험하다 싶으면 빨간불, 아리까리하다 이러면 노란불, 별 문제 없이 잘 되고 있다 이러면 초록불, 이래 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내놓으면서 실제 지금 현재 주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이 신호등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야기로는 현재 한창 진행 중인 링로드 동쪽 끄트마리하고 M3 고속도로에 있는 노스 이스트 링크라고 있습니다. 이게 빨간불이라고 합니다. 그린스보로라고 제가 살고 있는 불린까지 이어진 그린스보로에서 불린까지 이어지는 이 링크 공사 완공 예정이 2028년인데 원래 생각했던 공사 비용 18빌리언 달러 180억 불 이거 조사해보니까 20빌리언 달러 무려 2빌리언 달러가 더 들게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말이 좋아 2빌리언이지 20억 달러입니다. 그거 말고도 지난 총선 직전에 주정부가 약속했던 675밀리언 달러 투입할 예정이었던 지역병원 10군데 신규 지역이죠. 이렇게 인구가 밀집되는 그 지역으로 10군데 병원을 만들겠다 이딴 얘기를 했는데 그 신설 프로젝트도 비용이 계획보다 훨씬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빨간불이다 이 소리죠. 당연히 핵심 사업인 멜번 지역 순환철도 공사 이건 진짜 말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첫 번째 구간 지금 공사 중인데 체트넴에서 박스힐 그 사이 공사 구간 문제가 있어서 여긴 노란색을 받았습니다. 총 공사 비용이 34.5빌리언 달러
현재까지 투입된 금액은 11빌리언 달러. 주정부에서 9빌리언을 더 쏜다고 하는데 그래봐야 20빌리언. 그럼 14.5빌리언 모자라는데 한참 모자라는데 돈을 좀 더 넣어줘야 되는 연방정부에서는 추가 예산 보조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안 넣는다는 말도 많고 글자 그대로 돈이 없어서 공사하다가 말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이런 건데 주정부 대변인은 대부분 대형 프로젝트들이 원래 일정대로 딱딱 끝날 만큼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뻥을 치기도 하였습니다. 생각보다 돈 많이 든다고 세계적인 이벤트인 영연방 게임을 취소한 적도 있는데 지금 같으면 삽질했던 거 그냥 다 묻고 없었던 걸로 하고 그리고 추가 비용 다 줄이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해나가는 것도 고민해야 않을까? 뭐 이래 싶습니다. 이거 자존심 부릴 일도 아니고 지갑에 돈 없는 거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돈 많이 들어가는 사업 계속 밀어붙이기만 하면 결국 세금 내는 우리한테 다 부담되는 건데 진짜 암담합니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민생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역대급 매출과 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곳 중에 대표적인 곳이 우리가 거의 매일 가게 되는 슈퍼마켓, 특히 콜스, 우럴스입니다. 녹색당이 이 두 군데 대형 슈퍼마켓 가격 담합 의혹이 있다면서 국회 차원의 조사를 벌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녹색당이 말하는 것은 2022년도 12월, 작년 12월 식료품 가격이 9.2%나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이끈 이후에 점차 안정화돼 가지고 2023년 내내 식료품 물가 상승률은 4.8%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호주 통계청이 발표한 일반 가정의 식료품비 비용 지출은 여전히 상승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녹색당만의 주장은 아닌 것이 한국으로 치면 그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같은 그 호주의 노조 총연합이 있습니다. 그 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미 예전에 그 소비자 보호원 같은 거 있죠. ACCC 거기 총재진이었던 알란 펠스라는 사람한테 팀을 구성하게 해가지고 양대 슈퍼마켓 가격 담합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각종 소규모 소비자 단체에서 콜스, 우럴스 횡포에 맞서가지고 각종 게릴라성 시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주로 스티커를 가서 붙이고 이거 찍어서 인스타나 뭐 각종 SNS에 올리는 방식입니다. 콜스와 우럴스의 식료품을 납품하는 농장주들의 불만도 상당합니다. 농장주들이 농작물이나 축산품을 생산하는 비용이 이제 상당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슈퍼마켓 납품하는 가격을 그리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국 농장주 연합 측에서의 주장은 자신들이 납품하는 가격과 중간 유통 과정에 들어가는 운송 비용 등은 이제 막 되려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떤 이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슈퍼마켓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가격은 되려 올라가는 것을 자주 목격했다면서 이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콜스는 물론 이거에 반박하는 공식 성명서 발표하였습니다. 식료품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음을 인정하긴 하는데 지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간다는 의미는 그만큼 세금을 많이 지불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한 전국에 걸쳐서 수많은 직원을 고용하는 고용 효과 창출한다는 의미랍니다.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소비자들이 보다 좋은 품질의 식료품을 식탁에 놓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 녹색당이 공식 발의하게 되는 이 의회 차원에서의 조사가 그대로 통과되고 실시되면 그 조사에는 가격 담합뿐 아니라 슈퍼마켓의 이익 구조에 대한 조사, 자율 계산대 확대에 의한 고용인원 축소에 대한 조사, 슈퍼마켓 자신들의 홈브랜드 이익 구조에 대한 조사까지 슈퍼마켓의 각종 갑질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펼쳐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갑질은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흔히 알려져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댄머피도 마찬가지인데 저렴하게 팔아주는 것은 뭐 소비자 입장에서 고마운 일이긴 한데 납품하는 와인 회사들, 특히 규모가 작은 와인 회사들에 대한 압박이 상당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와이너리는 점차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말도 있던데 이런 횡포를 뻔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제 자신이 참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알디도 지들 수익 공개도 잘 안 하고 어지간한 이익은 다 독일로 보내버리고 재투자도 잘 안 한다 이러던데, 결론은 그냥 동네 시장 가는 걸로. 마스터 셰프 같은 요리쇼에 나오지 않아도 유명한 요리사들이 있습니다. 마리아 디마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아들레이드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수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봉사를 해주던 이탈리아 커뮤니티에서는 진짜 유명한 올해 85세의 할머니 요리사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 할머니가 지난 토요일 밤 11시 20분 60년간 살아온 아들레이드 자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올해 91세의 할머니 남편 프랭크 디마시를 살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합니다. 현재 프랭크 할아버지는 할머니 살해 당시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자상으로 인해 가지고 병원에서 경찰 감시하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주변 이웃들은 글자 그대로 슬프기도 하고 놀래기도 하고 뭐 그렇답니다. 논나 마리아, 한국말로 하면 마리아 할매처럼 사회에 늘 봉사해오던 분이 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 참으로 슬픈 일인데, 자력으로는 이동이 어려워가지고 늘 보행 보조기가 있어야 하는 할아버지가, 91세의 할아버지가 그런 끔찍한 일을 벌였다는 것도 믿기지 않는 모양입니다. 마리아 할머니는 평생 사회에 해온 선행으로 남우주 총리의 찬사를 받기도 하였고, 작년에는 지역 국회의원이 주는 올해 자원봉사자상 받기도 하였답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밝히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면서 말을 아끼고 있는데, 11월 어느 한 주에는 무려 4명의 여성들이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망하여서 주정부 차원의 조사와 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저나 91세면 남은 힘이라고는 별로 없었을 텐데 뭔 기력이 있다고 그걸 그것도 평생 같이 해온 아내를 죽이는 데 써야 했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멜버른 오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요 며칠 좋을 것이라고 하니까 잠시라도 짬을 내어서 야외 활동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는 별일 없으면 내일 뵙겠습니다.